2024년 11월 10일 일본 기준 제가 본 박스권 85K 최하단인데 오늘 금요일 기준 하시는 이게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 단기 저점을 잡는다는 건요. 단기 저점을 잡는다는 건 이게 진짜 말로 설명하기 진짜 어려운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게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똑같은 라면을 끓였는데 어떤 사람이 끓이면 맛있고 어떤 사람이 끓이면 맛이 없잖아요. 똑같은 조리법대로 했는데 누가 끓이면 맛있어 라면이. 누가 끓이면 맛이 없어요.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끓이는 법을 알려줘도 그 미세한 그 감각을 알려주기가 되게 힘들어요. 나도 알려주고 싶거든요. 근데 나는 딱 보면 차트 보면 여기서 사야겠다는 게 딱 그게 느낌이 와. 차트상 여기서 꼭 사야 돼. 그냥 머릿속에서 사라고 해요. 여기서 사야 될 것 같다고. 근데 그걸 알려주기가 진짜 힘듭니다. 나도 알려주고 싶은데.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4시간 봉 그 과정, 그 전 단계까지 오는 과정은 4시간 봉과 1시간 봉과 15분 봉과 5분 봉을 보고 이쯤인 것 같은데라는 그 영역을 좁혀 놓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여기서 지금 잡았는데 계속 기다렸잖아요. 물론 여기 잤지만 알람은 여기서부터 울렸지만 85K 깨질 때부터 울렸지만 여기서 바로 안 잡고 지켜본 거잖아요. 여기서 깨서 지켜본 겁니다. 기회가 올 때까지. 근데 85K 깨지면 어디서 사냐? 왜 83에서 샀냐? 85K가 이전 저점이었잖아요. 그럼 무조건 85K 깨진다고 하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85K를 깼는데 85K 깨자마자 반등 오는 경우가 있긴 있지만 지금 투자 심리가 85K를 뚫고 더 깨질 수도 있는 투자 심리잖아요. 왜냐면 매수세가 위축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있잖아. 그럼 85K 이전 저점 뚫자마자 바로 올라갈까? 왜냐면 여기서 이전 저점 뚫고 88.4까지 올렸어요. 3,000부를 그냥 끌어올렸다가 다시 내려온단 말이야. 너무나도 인위적인 패턴이란 말이에요. 올렸으면 여기서 횡보를 하던가 여기 저항에서 횡보를 하던가 올라가던가 해야 되는데 다시 그대로 꼬라박아서 이전 저점 깼단 말이에요. 인위적이잖아. 그러면 인위적이라는 거는 개미보다 세력이 더 많이 개입했다는 얘기인데 이런 세력들이 꼴랑 85 저점 깼다고 냅둘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쳐야 돼요. 그럼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언더슈팅이 났잖아. 급하게. 그러면 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스레드에 비트 이더 매수라고 이거 급하게 글을 쓰고 스샷도 못 썼잖아요. 급하게 쓴 거예요. 지금 사야 된다고. 왜냐면 스샷 찍고 스샷 올리면 늦으니까 내가 포지션 잡자마자 스레드에 사라고 올린 거예요. 내가 샀다고. 왜냐면 너무나 빠르게 반등이 왔으니까. 5분 만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 겁니다. 이거를 알려주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이거를 얻으려면 차트 4시간, 1시간, 15분, 5분 봉 어떻게 보는지 이거는 강의로 여러 번 알려줬죠. 이거는 학습으로 알려줬어요. 내가 교육할 수 있게끔 알려줬잖아요. 그렇게 연습을 일단 하시고 그 다음에 세력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겁니다. 이거는 많이 내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남들 입장에서. 여러분을 기준으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준으로 하지 말고 남들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를 리딩하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보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이라면 어떤 식으로 움직일까? 근데 이것도 그 사람을 이해하려면 어느 정도 내가 그 사람은 급이 맞아야 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할 거 아니에요. 내가 허접한데, 내가 무림 초보인데 현경, 화경에 오른 화경에 오른 사람이 휘두른 칼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겠어. 나도 어느 정도 경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4시간 봉, 1시간 봉, 15분 봉, 5분 봉을 보고 과거 차트를 복귀하면서 내가 캔들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 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처럼 그런 결론이 나오면 85K 박스권 깨는 순간 사는 게 아니라 지켜본다. 그리고 나서 떨어지면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사는 거죠. 여기구나. 이해됐습니까? 이런 걸 어떻게 알려달라고 하면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야. 이건 연습을 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페이커 지금 비유해 주셨는데 저 페이커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 롤이 국내 들어오기 전부터 롤을 했어요. 리그 오브 레전드를 북미 서버일 때부터 저는 롤을 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제 랭크가 골드예요. 안 올라가. 플래티넘까지 올라갔었는데 골드 플래티넘이면 한계입니다. 안 올라가요. 제가 연습을 했지만 저 연습을 많이 안 했죠. 물론 그냥 취미로 한 거니까. 근데 내가 페이커의 무빙을 어떻게 이해하겠어. 페이커 방송 자주 보거든요. 와 쩐다 이 정도 느낌이지. 근데 그 페이커라는 그분은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습니까? 정말 기본적으로 타고난 것도 있겠죠. 타고난 것도 있죠.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저처럼 재미로 하는 사람과는 다를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영어를 대학교 때 그 졸업 요건 채우는 거 말고는 영어 할 일이 거의 없었어요. 엔지니어지만 기술 문서 보는 데는 지장 없거든. 왜냐? 그때도 팝하고는 있었고 그때 안 되면 사전으로 하면 되니까. 그리고 엔지니어 기술 문서는 대충 보면 알아야 내가 이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문법을 몰라도 대충 얘가 뭔 말을 하는지 안다고. 엔지니어들은 다 이해할 거예요. 근데 말하는 건 또 다른 얘기죠. 프리토킹을 하는 건 다른 얘기잖아요. 근데 내가 요즘 느껴요. 영어 실력이 개 코딱지만큼씩 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도 영어를 많이 해서 늘잖아요.
차트도 똑같아요. 차트도 많이 하면 늘어요. 근데 영어 공부하는 거랑 차트랑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 영어는 그냥 시간 떼어 넣으면 리스크 없이 실력이 늘어요. 근데 차트는 리스크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을 잃을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영어 공부는 그냥 시간만 투자하면 돼요. 근데 차트 공부는 시간 플러스 여러분의 돈도 두들겨 넣어야 됩니다. 훨씬 더 그지 같죠, 배우기. 그래서 맨날 소액으로 연습을 많이 해봐라. 제발 큰 돈으로 갖고 시작하지 마라. 큰 돈을 갖고 시작해서 잃는 순간 여러분은 제대로 된 공부를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원비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큰 돈을 내서 여러분이 크게 잃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제대로 된 공부가 아니라 그 원금을 찾기 위한 공부가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트레이딩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이걸 명심하세요. 그래서 소액으로 내가 처음 6개월은 버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잃고 벌고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잃었고 이거에 포인트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타점을 잘 맞추고 있고 점점 나아져가고 있고 내가 타점이 틀렸을 때 내가 이거를 무사히 탈출할 수 있냐, 이런 경험을 쌓고 거기서 얻어지는 것들을 여러분이 복귀하면서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단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드를 늘려서 그 다음부터 돈을 버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성공할까 말까야. 근데 처음부터 큰 시드 가지고 내가 한 5천만 원, 1억 가지고 해서 1억을 날렸어. 그래서 내 전자산이 500만 원 있어. 그럼 여러분은 그 500만 원으로 제대로 된 공부를 하겠어요? 당장 1억을 메꾸고 싶겠지? 이미 큰 돈을 잃었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여러분이 잘못한 거기 때문에 너무나 괴롭고 그 본전 생각나고 힘들겠지만 소액으로 묵묵히 연습을 해서 그 본전 생각나는 걸 다 참고 소액으로 연습을 해서 실력을 쌓은 다음에 그 소액으로 다시 본전 찾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 이미 큰 돈 잃은 건. 네, 어쩔 수 없어요.